안녕하세요. 저는 임신 23주차 30살 여자입니다. 저도 시댁에 스트레스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는데 그 제공자가 다름 아닌 남편의 형의 부인, 그러니까 형님 때문입니다. 저희 두 부부는 연이 깊어요. 먼저 아주버님이 하시는 사업장에 남편이 부사장으로 있어서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하는 입장이고요. 사는 곳도 같습니다. 원래는 가까운 곳에 살다가 작년 9월에 형님이 저희 윗집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신축 아파트 겸 빌라인데 8층짜리 건물이고 저희가 7층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8층의 두 집은 아예 비어 있었어요. 그동안 형님은 층간소음 때문에 트러블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 소음의 제공자가 형님 네이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무 아량이 없고 아기 키우는 입장이 아니라서 그런지 세상을 잘 모른다며 불평을 많이 했었죠. 올해로 4살, 6살이 된 조카들이 아랫집에서 소음 신고에 싸우는 날이 많았고 그러한 상황 때문에 저희 위층으로 이사를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소음에 그렇게 민감한 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종일 쿵쿵거리면서 발도끼를 찍는 소리에 예민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낮 시간에는 이해해야지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편인데 밤 11시 넘어서까지 쿵쿵 소리가 나면 정말 참기가 힘듭니다. 그것도 걷는 소리가 아니라 뛰어다니는 소리, 우당탕탕 하는 소리에 자다가 깬 적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넌지시 하니 형님이 말하더군요. 애들 키우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알지? 동선애가 조금 참아줘야겠다. 남자애들이라 워낙 뛰어다녀야지. 말해도 잘 안 들어. 가족 좋은 게 뭐야? 이해 좀 해줘. 하시면서 저보고 참으라고 합니다. 조카들 워낙 예뻐요. 형님 눈이 참 예쁘셔서 형님 눈을 닮아서 외모가 정말 출중하고 귀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둘째 조카는 워낙 애정이 더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올 당시에는 심하면 얼마나 심하겠느냐 잘 오셨다 했죠. 근데 지금은 웬걸요? 미워 죽겠네요 애들이. 제 직업이 아는 언니가 웹툰 작가라서 웹툰 어시스턴트를 하고 있거든요. 집에서 일하다 보니 사실 소음을 하루 종일 고스란히 떠안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형님은 전업주부신데 저희 윗집에 사셔서 그런지 가족이랍시고 더 편하게 여겨서 주의도 안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스트레스는 나날이 커져갔죠. 그리고 우리 집에 자꾸 밥 동량을 하세요. 애들 데리고 오셔서는 동서가 애들 밥 좀 먹이라고 그냥 대충 먹이면 된다고 물에 밥 말아서 줘도 된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어떻게 그래요? 이제는 우리 집에 애들 식판, 포크, 물컵 다 있습니다. 제가 제 돈으로 다 산 것들이고요. 방문하는 횟수가 많아지니까 필요하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좋은 마음도 있었기에 준비했지만 나날이 심해지니 이제는 한숨만 나옵니다. 그리고 저한테 애들 맡기시고 형님은 친구분들을 만나세요. 저는 임산부였는데 그래도 동서 아기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한 거야. 그때가 제일 편해 하면서 임산부에게 애들 맡기고 나가시더군요. 임신하고 초기에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서 남편한테 이제는 횟수를 줄이던지 그러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형님께 말씀을 드렸죠. 형수님, 와이프가 임신하고 지금 많이 힘드니 아이 맡기는 건 자제 부탁드려요. 제가 신경이 많이 쓰여서요. 그랬더니 셀쭉한 표정으로 네, 진짜 동서를 많이 사랑하나 보네. 허허. 하고는 좀 잠잠한가 했지만 그때만 잠깐이었습니다. 진짜 급해서 그런다고 하시고 맡기고 나가세요. 한 번은 집에 없는 척 했었는데 30분쯤 뒤에 문을 여니까 애들 둘만 서 있었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더군요. 물어보니까 작은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다고 해요. 제가 정말 늦게 왔으면 어찌할 뻔했나요? 그날 형님 영화 보고 오셨습니다. 영화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대요. 제가 좀 뭐라고 하니 그럼 애엄마는 여가도 못 즐기냐는데 제 여가는요? 이제는 진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4살 아가만 먹여달라고 그러시고 진짜 점점 진상이 되어 가더라고요. 두 분 결혼 기념일에는 저희가 기념일 전날이랑 기념일 그날 다음날 오후까지 애들 먹이고 재우고 했습니다. 말만 저희지 남편은 아주버님 쉰다고 출근시켜서 저 혼자 애들을 봤습니다. 남편한테 또 뭐라고 그러니까 남편도 형님한테 말하는데 실천이 안 되니까 왜 나한테 그래 하면서 화내고 저희 부부만 답답할 뿐이고요. 결국에 제가 너무 열받아서 동생 집으로 잠깐 가 있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둘 다 부모님께서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동생 집이 저한테는 친정입니다. 다음날 저녁에 남편이 동생 집에 왔더라고요.
저한테 사과하러 왔나 싶었죠. 사과는 하러 온 게 맞아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네요. 애들 데리고 와서는 형님이 저 없으니 남편한테 애들 맡겨서 남편도 저 힘든 거 아니까 본인이 보려고 했는데 애들이 하도 저를 찾아서 데리고 왔다고 하네요. 둘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꼬질꼬질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 퇴근하자마자 형님이 맡겼다는데 아기가 미미하면서 저를 부르는데 솔직히 애들이 불쌍했습니다. 제 이름에 미자가 들어가는데 왜인지 애들둘 다 저를 미미라고 불러요. 애들이 무슨 잘못일까요? 정말 모성이 없는 엄마 잘못 만나서 저렇게 마음 둘 곳 없어 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이제 곧 첫 아이가 생기고 제 몸이 힘들고 제 남편이 힘든데 뭐하러 애들 봐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형님은 심지어 전업주부이신데 한 달에 한두 번이면 모를까 일주일에 2번씩 꼭 맡기시는 게 어이가 없습니다. 그것도 점점 너무 당연해지는 모습에 염치가 없다 싶어요. 저는 잘하던 일도 관두고 형님네 보모짓이나 하고 있고 그렇다고 그 어린애들을 내칠 수도 없고 참 저도 저 스스로 보모짓 하고 있네요. 집을 비워도 보고 없는 척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까지 저렇게 문 앞에 세워두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꼴을 보니 아이들이 괜한 피해를 보는 게 가엾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진짜 대판하고 인연이라도 끊어야 하나 싶다가도 남편이 아주버님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으니 그것도 좀 난감하고요. 머리가 아파옵니다. 어찌 해야 할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추가 겸 후기인지도 모르겠네요. 답답해 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안 된다고 힘들다고 그랬는데도 집 앞에 애들 두고 가는 게 저희 형님이에요. 집에 없는 척 해봤을 때도 집 앞에 애들 두고 가시고 이제는 절대 안 된다고 했을 때도 4살 아가만 봐달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거절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무대뽀로 아이를 두고 가고 하는 거 보면 정말 모성애가 없으신 분 같아요. 남편도 말하고 저도 말해봤습니다. 아주버님이 형님한테 화도 내고 2사람이 싸우는 거 보고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는데 그때뿐이에요. 저도 마음이 약한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가 제 스트레스 그대로 다 느낀다는 거 보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댓글의 90%는 이사하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사라는 게 금방 되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집 구하는데도 시달릴까 금방 구해질까 엄두가 안 났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지난주에 부동산에 다녀왔습니다. 내 아이 태어나도 형님네 아이 맡길 거라는 말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도 난감하다며 저렇게 발 빼고 있는 남편부터 어떻게 해야겠다 싶었죠. 싸워도 소용이 없고 경각심을 좀 깨우쳐야겠다 싶어서 거짓말도 살짝 했습니다. 병원 갔다 왔는데 남편한테 유산기가 있다고 했거든요. 병원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아이와 저한테 제일 좋다고 유산으로 이어지지 않게 각별히 조심하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그리고 같이 부동산을 알아봤고 급매로 이사 결정도 했습니다. 자기가 아주버님이랑 일하다 보니 껄끄러운 사이는 만들고 싶지 않지만 형수님하고의 자리를 이제 만들지 않겠다면서 아이들 문제는 더 이상 넘어오지 않게 선을 긋겠다고 하더군요. 이사갈 동안은 당장 집에 없는 척이라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우선이니 형님 애들 이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요. 자꾸 조카들 보면 마음이 약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제가 엄마 노릇을 해줄 수도 없으니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사둔 식판, 그릇, 포크 몇 컵 다 형님네 문 앞에 두고 왔습니다. 제 의사표현 확실히 해두려고요. 정말 이럴 거냐며 카톡을 해대는데 자꾸 메시지 오는 거 신경 쓰기 싫어서 차단을 했습니다. 빨리 이사를 갔으면 좋겠네요. 그때까지 외출을 하든 여행을 다니든 해야겠습니다. 저 이제 정말 독해질게요.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전입하실 때 꼭 제3자 정보 비공개 신청하셔야 이사한 집을 알 수가 없으니 꼭 명심하세요. 진상은 똑같이 해줘야 알아듣는데 님 형님은 그래도 못 알아들을 듯 싶네요. 힘내시고요. 뱃속 아가만 생각하세요. 뻔뻔하네요 정말. 지 새끼들 지가 키워야지. 그 형님이란 사람은 가족이 없대요. 지 엄마나 지 형제들한테 봐달라고 하지 임신한 사람한테 뭐하는 짓입니까? 그것도 전업이라는 사람이 나가서 놀기나 하고 저 같았으면 애들이 불쌍해서 다시 애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안 돌봐줘야지만 안 맡기죠. 이제부터라도 독해지세요. 2번째 사연. 정말 오랜만에 이런 곳에 글을 쓰네요. 결혼하고 이런 곳에 글을 쓸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3년차 된 40대 초반의 유부남입니다. 아내도 40대 초반의 유부녀고요. 아내는 제일 교포입니다. 저는 한국인이고요. 그리고 장모님은 80대 경남 진주 출신이신데 말씀이 엄청나게 많으십니다. 미신의 선두주자이시죠.
일단 둘 다 30대 후반에 일하다가 만나게 되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을 사귀고 상견례를 하고 상견례 후 3개월 후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서둘렀네요. 애가 생긴 건 아니었고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펼쳐나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전 지금 아내와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이별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종교 문제와 장모와의 갈등 때문입니다. 우리 집은 개신교, 흔히 말하는 기독교이며 처가는 본인들이 말하길 불교입니다. 결혼을 서두른 이유도 장모가 어디서 날짜를 잡아왔더라고요. 상견례 하기 전 서로의 집에도 방문하고 미리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아내를 통해 저의 생년월일, 시 이런 거 잡다한 것들을 미리 파악한 후에 어디 가서 물어봤나봐요. 그래서 결혼을 꼭 그때 해야 잘 산다나? 그래서 급히 그 날짜에 맞춰 결혼을 했습니다. 요즘은 식장 일정에 맞춰 하는데 저희는 미리 날짜를 정해놓고 식장을 잡느라 고생이 많았었죠. 처음엔 그들의 그러한 모습, 풍습, 습관들을 이해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결혼 날짜 잡기, 이사 날짜 잡기, 이사한 집에 정확한 날짜와 시간에 누가 먼저 들어가기, 언제 잠을 자야 하며 잘 때 머리 위치, 제일 교포라서 처형과 형님은 일본에서 거주 중인데 비행기 표 살 때도 날짜 잡기, 직장을 옮겨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등등의 문제, 차를 살 때도 날짜 잡기 등등 죄다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한다더군요. 날짜를 꼭 받아야 한대요. 그래서 그런가 장모나 아내나 처형이나 형님이나 결정장애가 심합니다. 점심 식사 메뉴도 못 골라요. 겨우겨우 선택해서 고깃집을 가면 그 고깃집에서도 돼지를 먹을지 소를 먹을지 또 결정을 못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막 시키죠. 결혼 날짜, 이사 날짜는 이해합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으니까요. 근데 비행기 표도 날짜 받아서 사고 차 살 때도 날짜 받아서 사고 이런 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또 결혼 전에 장모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장서방, 기관지가 안 좋단다. 기관지 조심해라.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되물었고 장모는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더군요. 아내에게 물어보니 또 누군가에게 저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누군가가 제 기관지가 안 좋다고 이야기를 했고 장모는 그 누군가의 이야기를 또 철석같이 믿고 저에게 전달한 거고요. 라면 먹을 때, 물 마실 때, 침 삼킬 때 기침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건 뭐 기침할 때마다 기침 나지? 기관지가 안 좋단다. 내가 뭘 했냐? 기관지가 안 좋아. 이 말만 무한 반복. 이사를 할 때도 이사할 집에 미리 와서 뭔가 종교의식을 치릅니다. 소금과 고춧가루처럼 보이는 것들을 뿌리면서 중얼중얼 주문을 외웁니다. 방 구석구석에 비닐에 싼 잡곡들을 두기도 하고요. 부적도 여기저기 붙입니다. 향도 피우고요. 바가지에 생사를 담아서 그 위에 초를 꽂고 불을 붙인 후 또 주문을 외웁니다. 전세라서 지금이 두 번째 집인데 첫 집에서는 그냥 그들의 연내 행사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집에서는 너무 싫더라고요. 옷에 향 냄새도 배고 부적을 덕지덕지 붙여놓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장모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안 믿는 사람은 모른다. 믿지 않는 사람은 몰라. 그런 게 있어. 이 말만 무한반복. 아내는 그런 장모의 영향을 받아 장모가 없어도 그런 종교의식을 이어갑니다. 거울 뒤집어 놓기, 거울에 귀신이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전신 거울은 천으로 덮어놓고요. 밥 다 되면 쿠우쿠 하는데 밥솥을 열고 기도를 하고 출근 전 빈방에 들러서 인사하기, 변기 뚜껑 닫기, 세균 때문이 아니라 나쁜 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신발장에 신발 두지 않기, 지저분해서가 아니라 복이 신발 신고 나간다고 합니다. 현관에 우산 두지 않기, 그늘이 진다고 합니다. 현관에 마트에서 주는 바퀴 달린 카트 두지 않기, 복이 바퀴 타고 굴러나간다고 합니다. 등등 보다 못해 한마디 했죠. 야, 그렇게 치면 현관 밖에 신발을 두면 복이 신발 신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러자 아내 말. 안 믿는 사람은 모른다. 믿지 않은 사람은 몰라. 그런 게 있어. 장모랑 말투도 똑같습니다. 장모는 옛날 사람이고 시골에서 자랐고 그래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내는 교포 출신이며 젊디 젊은데 장모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아내의 미래가 자연스레 그려지더군요. 저희는 애도 없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종교 문제와 장모 문제 때문에. 분명 애 낳을 때도 날짜 받아서 낳을 것이며 애 이름도 어디 가서 받아올 것이며 별의별 종교의식을 할 게 뻔합니다. 아기는 엄마와 보내는 시간이 많을 텐데 제 자식이 미신덩어리가 되어가는 걸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내에게도 했고 아내는 저를 이해 못합니다.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3년을 참아왔지만 서로 지친 상태고
그래서 이별을 준비 중입니다. 아내에게도 우린 서로를 위해 헤어지는 게 맞지 않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도 아기를 좋아하고 저도 아기를 좋아하는데 저는 아내와의 사이에서 아기를 갖는 게 두렵습니다. 제가 불교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처가 식구들이 하는 행동들이 불교와 연관이 있는 게 맞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들이 불교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의심이 됩니다. 부처님 오시는 날 장인어른 길, 연초 뭐 이런 날 차 끌고 같이 절에 갑니다. 절에서 기도할 때 보면 불교가 맞는 것 같은데 돌아오는 길에 꼭 의심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장인어른 고향이 경북 청도입니다. 청도에 큰 절이 있는데 그곳을 들리고 돌아오는 길에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때 장모가 차를 세우라고 하더니 차 뒷좌석에서 맛있게 드시던 사가, 배, 밤 등을 한 입을 깨물고 휘휘 던지면서 주문을 외웁니다. 그러면서 손바닥을 비비면서 기도를 합니다. 천지 신명님 어쩌고 저쩌고 엎드려 절까지 하고 불교라면 부처님 말씀을 듣고 부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물었죠. 불교면 부처님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장모가 안 믿는 사람은 모른다. 믿지 않는 사람은 몰라. 그런 게 있어. 또 무한 반복. 제대로 된 설명은 없고 그냥 그런 게 있다는 말만 반복. 지나다니는 사람 다 쳐다보고 이들이 하는 행동이 불교 행동이 맞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본인들은 조계종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일본이랑 섞인 건가 싶기도 하고 제가 볼 땐 그들은 불교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스스로들 불교라고 하는 게 웃기기도 하고 종교 문제는 너무 길어질까봐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이 드신 장모, 본인이 먹는 음식은 몸에 좋은 음식, 본인이 안 먹는 음식은 몸에 안 좋은 음식, 머릿속에 딱 박혀 있습니다. 본인이 먹는 음식은 상대방도 무조건 먹어야 하고 본인이 안 먹는 음식은 상대방도 절대 못 먹습니다. 그래서 자식 3명 전부 장모와 입맛이 닮았고 편식쟁이입니다. 장모가 먹는 음식을 제가 안 먹으면 이거 안 먹나? 저쪽 어머니가 안 해주시나? 참으로 식습관이 안 좋다. 상대 부모까지 들먹입니다. 이 문제로 아내와 많이 싸웠었고 채영과 형님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도 다음날 되면 똑같아집니다. 본인이 안 먹는 음식 제가 먹으면 그런 걸 왜 먹느냐, 그 음식엔 나쁜 액이 있다, 사상이 부정적인 것인지 뭐만 하면 액이 정확히 뭔가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식사할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 나중에 같이 식사하기가 싫어지더군요. 장모 스타일이 본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하며 본인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나쁜 액이 나쁜 액 하며 상대 기분을 나쁘게 만듭니다. 저는 기분 나쁜 건 잘 말하거든요. 이 모든 걸 대놓고 이야기를 해도 안 믿는 사람은 모른다, 믿지 않는 사람은 몰라, 그런 게 있어. 이 말만 무한 반복. 부부가 살면서 안 싸우는 부부도 있겠지만 보통은 싸우기 마련인데 저희 부부의 싸움 중 90%는 앞서 나열한 문제들로 싸웁니다. 3년간 종교전쟁으로 서로 지친 상태이며 아기도 갖고 싶은데 자신이 없습니다. 어른들 말씀에 결혼은 둘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며 종교가 다르면 결혼 생활이 힘들다, 이런 말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상대의 종교를 이해 못하는 제가 문제인 것인지 나이든 장모를 이해 못하는 제가 문제인 것인지 종교에 대해 너무 대놓고 노골적으로 상대 생각 안 하는 그들이 문제인 것인지 세상의 중심은 본인이라 생각하는 장모가 문제인 것인지 여기에 글을 쓴 이유는 너무 답답했고 그들의 행동이 맞는 것인지 틀린 건지 진짜 불교에 대해 알고 싶었고 헤어지기 전 실수가 아닌 올바른 선택을 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엔 70억 인구가 사는데 모두 같을 수도 없고 다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같이 사는 반려자는 저와 비슷하길 바랬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다면 하루빨리 바로잡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후기. 2년이 지난 후에야 짧게 후기를 남기네요. 이제서야 제 마음이 추스려졌나 봅니다. 저는 그 글을 쓴 후 이혼을 했고요. 장모가 긋고 나서서 말렸지만 제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었네요. 결국에는 나쁜 애기 집에 많아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서서히 극복되는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늘 고민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불교와 무속신앙이 합쳐진 것 같네요. 저희 엄마가 저 정도는 아니지만 비슷합니다. 맨날 스님한테 가서 나를 받아오고 이사, 직장 방향 모든 걸 상의합니다. 심지어 사업 이야기도 하더니 사업 쫄딱 망했는데도 아직도 무당이나 스님을 좋아합니다. 사업이 망해서 빚이 생겨도 이 지경이에요. 저건 답이 없습니다. 본인이 진심으로 믿는 거기에. 참고로 엄마가 현대의학으로는 알 수 없는 이상한 병이 있는데 절만 가면 나옵니다.
답이 없어요. 아마 스님이 딸 중 하나를 때려 죽이라고 해도 따랐을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